자, 70페이지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지금 이제 우리가 허구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허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실존하는가 또는 이제 비실존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허구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형이상학적 실제론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 형이상학 실제론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세 개가 있다는 거죠. 세 개가 있고, 그 세 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 또는 이제 우리의 진술과 무관하게 이제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 실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 같은 것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삼각형을 그린다고 했을 때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 되는 삼각형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어디엔가 이제 그런 어떤 삼각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느냐, 그릴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제 표현할 수 있는가와 무관하게 내각의 합이 180도인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제 그런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제 동의를 하든 이제 동의를 하지 않든 그런 세계를 이제 간주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실제론들이 이제 존재하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실제론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인식론적 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어떤 이제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가? 이건 이제 플라톤에서는 고르기아스 태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고르기아스라고 하는 이제 소피스트가 이런 어떤 문제들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르기아스 태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문제이고, 또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자, 이 이제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불특정한 사실이고, 또 그거를 있다라고 이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인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왜냐하면 이제 그 세계가 우리한테 알려지는 방식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고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시광선이라든지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과연 이제 우리가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제 가르치거나 아니면 학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고르기아스 태제에서 나오는 이제 가장 강력한 문제이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인식론적 실제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포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 세계와 이제 유사하다, 그 객관적인 실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객관적인 실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식론적인 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유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인식론을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미하지 않으려면, 회의적으로 이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제 범주라든지 아니면 논리적인 공간, 논리적인 틀들이 일정 부분 세계와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소박한 실제론.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세계가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소박한 실제론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그런 범주 구조들, 논리적인 구조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1대1 대응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의 머릿속에 세계에 대한 상들, 그런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재현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세계와 그대로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너무 이제 나이브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비판적으로 이제 인식론을 수정하는 것이 이제 이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똑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유사할 것이다. 그 구조적 측면, 또 패턴적인 측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유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런 것과 이제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과학적 실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과학적 실제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관찰 불가능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전자라든지 분자라든지 이런 블랙홀 같은 거, 이런 요소들이 이제 전부 다 우리가 관찰 불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과학 이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구조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 이론이고, 이 과학 법칙들이 세계 사실과 어느 정도 부분 일치할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죠.
또 이제 근사하게 지금 이제 현대에서 이제 근사하게 프로버빌리티로 이제 갔는데 개연성으로 이제 갔는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이 유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 반대 주장이 이제 과학적 반실제론이죠.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론적 대상으로서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이 물리화학 뭐 생물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세계의 존재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할 것은 아니다. 이건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예측이나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구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냥 구성에 불과할 뿐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이 이론적 대상들, 이론적 법칙들이 세상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그 타당성이나 그 존재의 측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 실제론과 과학적 반실제론으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물리적인 실제로서 어떤 것들 그리고 물리적인 실제가 아니면 그건 허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환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이런 이제 후속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지나치게 일반화된 비실존 모형은 세계 없음의 직관에 기초한 반론 앞에서 세계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은 세계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성하거나 또는 이제 뭔가 이론과 넘어서서 초월하고 있는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가정, 자, 이런 어떤 근본적인 가정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게 허구인가 아니면 이게 물리적인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어떤 이제 기준들을 삼아왔던 이런 이제 대부분의 논의들이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가브리엘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 사실 또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들 또 이론적 구성물로서의 어떤 이제 사실들 이런 것으로서의 총체로서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71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실존과 비실존 실존과 비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있다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들은 한 대상과 한 의미장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그 비존재론적 관계주의라고 하는 것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 안에서 자, 이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형이상학적 실제론을 벗어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허구적 대상들과 또는 이제 물리적 대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의미장들과 연관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실존한다 또는 이제 비실존한다라고 하는 진술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실존하지 않는 놈은 다른 어딘가에 실존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미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장에 따라서 어떤 의미장에서는 A라고 하는 게 있지만 어떤 의미장에서는 A라고 하는 것이 없는, 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71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실존과 비실존을 묻는 질문은 본질적으로 한 의미장을 지목해야 명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장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그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 실존한다라고 하는 이 대상과 연관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가장 중요한 이제 구조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줄 보면 무언가가 한 의미장 안에서는 실존하고 다른 의미장 안에서는 실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려면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가 하나가 있고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우주이고 그 물리적 우주 안에서 어떤 이제 우리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일정한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정이 무너져야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타당한 어떤 이제 진술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72페이지 이제 가운데 부분 보시면, 자, 베를린이 실존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 베를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13세기, 14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도시인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게 당연하게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느 맥락으로 가느냐, 중세 맥락으로 가느냐, 고대 맥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베를린이 그때는 없었다는 거죠. 게르만족도 이제 국가로서 이런 어떤 이제 정치적인 결사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베를린이라고 이야기하려면 13세기 이후에 근대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를 언급하지 않으면, 그런 의미장이 없으면 베를린이 실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코카콜라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엔조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자, 그건 미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21세기 그런 의미장이 없으면 전혀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코카콜라 병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타임머신 타고 중세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뭐 타임머신 타고 또 미래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 코카콜라에 대한 의미가 과연 객관적인 의미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이제 실존 상태가 이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들로 이해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이제 형태와 이제 의미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항상 일정한 형태의 의미장이라고 하는 거, A 의미장인지 B 의미장인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 시간까지 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72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길버트 라일의 이제 이야기, 뭐 여기서 이제 The Concept of Mind,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제 문제들을 좀 가브리엘이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길버트 라일이 이제 이야기한 것과는 정반대의 사실들이 좀 도출되고 있는데,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어떤 것들인지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 맥락에서 길버트 라일이 지적했듯이 베를린, 복통, 이제 페르미온이 실존함으로 최소한 3개의 대상이 실존한다라고 누구 말한다라면, 자, 이 말은 이제 익살스러운 농담에 가깝다. 자, 왜냐하면 이제 라일이 보기에 이 말은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가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으므로 주목할 만한 동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진술보다 논리적으로 더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라일에 따르면 지금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 그다음에 유가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상승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자,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과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장에서 이것들을 좀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일한 것처럼 해수면과 유가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어리숙한 그런 어떤 이제 또 비논리적인 그런 방식의 사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실존한다, 그러니까 비실존한다라고 하는 용어도, 자, 이게 이제 의미장마다 다 다른데 우리는 그 의미장마다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게 실존하는 거니까 뭔가 하나의 원리나 하나의 존재 방식으로만 이제 설명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의미장의 차이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고 할 때 해수면이 상승한 것도 옳고, 근데 유가가 상승한다고 할 때 유가가 상승한 것도 옳지만 이 두 가지를 붙여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다른 코노테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자, 해수면이 상승할 때 그런 의미장과 그 다음에 유가가 상승할 때 그 의미장, 이건 다른 의미장들인데 그 다른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 이것의 그 상승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이렇게도 사용되고 저렇게도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만약 이제 그런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지 않는다면, 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라일이 이야기한 것처럼 웃기는 주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라일이 이제 베를린도 그렇고 복통도 그렇고 페르미온도 그렇고, 자, 이거는 이제 각각의 어떤 이제 그 특별한 의미장에서 존재하는 것들인데, 그런 어떤 존재하는 것들이 실존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들을, 공통적인 용어들을 가지고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들이 이제 진짜로 존재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자, 이런 방식의 그 사고들이 굉장히 이제 우스꽝스럽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 우스꽝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브리엘은 이게 의미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장을 섞어버리거나 아니면 의미장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됐을 때, 자, 실질적으로는, 자,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형태의 그 논리적인 이제 마비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유인물 46페이지로 이제 오셔서 37번, 자, 이걸 이제 그 존재론적 다원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길버트 라일은 베를린, 또 이제 복통, 페르미온, 이것을 이제 놓고서 모두 존재한다, 실존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카테고리 혼동이다라고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자, 이는 이제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해수면과 유가가 모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공동 상승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이제 이 상승은
해수면이 올라가는 메커니즘하고 또 유가가 올라가는 메커니즘이 전혀 다른데 다른 영역에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자, 이것을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로 그냥 지칭해서 둘이 똑같은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논리적 오류다. 범주 착오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가브리엘은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범주가 실질적으로 이제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다른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그것들의 종합 또는 이제 그것들의 어떤 통일체로서 마음을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북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전북대학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사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교수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상대라든지 공대라든지 이런 어떤 건물들. 자, 이런 어떤 건물들하고 또 거기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하고 전북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범주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범주가 다른 것들인데, 근데 이제 이 전북대라고 하는 범주, A라고 하는 범주와 그다음에 전북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전체의 그런 어떤 다른 점들을 이제 무시하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서로 같다라고 생각하게 됐을 때, 자, 이런 어떤 범주 착오들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브리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북대라고 하는 어떤 총칭하고 있는 것, 자, 그거는 A라고 하는 의미장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북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다시 말하면 부분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의미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의미장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이제 혼란들을 이제 갖지 않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훈련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범주가 계속 섞이는 범주 착오적인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는 것과 유가가 올라가는 것, 자, 이게 다 둘 다 상승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제 동일한 진술인 것처럼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처럼 이제 착각에 빠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은 이를 이제 농담으로 볼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존재라고 하는 말이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의미 영역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자, 고려한다라면, 자, 이런 의미에서 자, 복통도 그렇고 세균도 그렇고 각각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다 어느 의미장에서 이야기되는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허구라고 하는 요소도 또는 이제 비존재라고 하는 요소도 이런 의미의 이제 존재성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복통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현상적인 존재, 그리고 이제 이거는 환자가 겪는 신체적인 심리적인 현상이고, 자,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물학적 또는 이제 물질적 존재이고, 그다음에 이제 페르미온도 마찬가지죠. 페르미온 이제 입자인데 이제 쿼크 중에 이제 쿼크의 이제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 존재 양상들은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분의 1m에서 나노미터 수준에서 존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균처럼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에서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존재 양상은 다 다른데, 실존인 다 다른데, 그 존재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장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을 라일이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주 착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범주 착오가 이제 왜 일어나는가? 범주 착오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의미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 범주 착오가 이제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통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통증을 느낄 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이제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충격 때문에 그런 또 물리적인 상태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MRI나 또 CT를 찍어보면 그거는 또 물리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아파요. 자, 이제 이런 어떤 경험들. 자, 이런 경험들이 이제 그 심리적인 이제 경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경험들을 물리적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해버리면 거짓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MRI도 안 잡히고 CT도 안 잡혔는데 너 왜 아프다라고 얘기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나는 정말 이제 아프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 느낌이 나한테 굉장히 고통이 강렬하게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죠. 근데 절대로 이제 그 외부적인 어떤 기계 장치에 의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거는 지금 의미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물리적인 측면 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것들이 이제 무엇인가 또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작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물학적인 의미장 또는 이제 물리적인 의미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그렇지만 또 동일하게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미장, 나의 주관적인 그런 어떤 이제 의미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통증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정말 이제 그런 아픔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전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의심하지 않죠. 그 의심하지 않는 이제 이유들이 무엇인가? 자, 그것은 자, 이런 의미장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그것도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쓰게 되고 그것도 실존한다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단순하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서로 다른 종격의 존재들을 한 자리에 섞어버리는 오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의미장과 관련이 있다, 맥락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자, 라일이 지적하는 것처럼 범죄적 오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적하려면 진술은 항상 어떤 특정한 의미 영역, 담론 맥락 또는 존재 양식에 이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상대적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베를린이라든지 뭐 그 복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페르미온이라는 이 물리적 실제들은 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존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의미장이 다르다. 다 각각의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이거를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이제 개념들이 다 이런 어떤 의미장과 관련돼 있고 맥락과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성주의로 가고 있는 하나의 이제 토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과학 이론은 실제로 여기 형이상학적 실제론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적 실제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인간에 벗어나서 인간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실들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인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 맥락과 그 의미장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그 고안물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고안물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가브리엘의 주장은 존재론적 다원주의와 관련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은 단일한 의미가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이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이런 것들은 또 의미장은 서로 이제 겹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균은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데, 자, 그것은 이제 복통이라고 하는 이제 현상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복통과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장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복통은 심리적인 거고 세균은 생물학적인 이제 의미장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브리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단일 존재가 아니라 의미장의 관계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세 개의 의미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존재한다 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단일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장에서 이것들을 이제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이제 의미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받으신 이제 유인물 보면 이 가브리엘의 세계 개념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자, 이제 가브리엘의 세계 개념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뭔가 형이상학적인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뒤에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고, 자, 그것이 이제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존재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을 이제 반박하고 있는 이런 이제 논의가 바로 이제 이 가브리엘의 세계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의 철학, 이 허구의 철학뿐만 아니라 이제 가브리엘 전반적인 이제 신실제론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바로 이제 이 세계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에 나온 건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 일으켰던 이제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그 형이상학적 실제론을 이제 붕괴시키는 이런 어떤 이제 작업들을 했던 건데, 자, 이것도 보면 이제 일본에서 전통적인 세계, 전통적으로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있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존재하는 세계가 모든 존재자들의 총체로서 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제 뭐 지구가 됐든 우주가 됐든 뭐 태양계가 됐든 어떤 이제 것들이 됐든 우리가 이제 있다라고 할 때 그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주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 넘어서 그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이제 초월적 세계로서 물 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철학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세계 개념들인데, 자, 이런 어떤 이제 개념들이 실제로는 허구다. 이것도 허구이고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개념이고 또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철학자들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세계는 자, 이런 어떤 통합적인 질서로서 세계,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과학적인 법칙이 있고 물리적인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운행이 되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주를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부르죠. 그리스 사람들 코스모스라고 부르는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또는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가 뭐 그게 이제 항성이 됐든 행성이 됐든 이제 전부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주 수학적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기계처럼 이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스모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 코스모스라고 한 그 원래 의미가 질서 조화 또는 이제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출발했다라면 이제 현대 과학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세계를 물리적 우주라고 하는 것과 이제 동일시하게 되고 이 물리적 우주 그래서 이제 빅뱅 이후에 138억 년 전에 이제 빅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팽창해 나가고 있는가 또 우주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은 이런 개념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총체로서 그런 어떤 세계는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세계는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도 또 자기 자신을 포함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계 전체라고 하는 개념은 형이상학적 환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운동들을 실질적으로 주관하거나 아니면 제어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어떤 존재들은 형이상학적 환상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픽션이라고 하는 허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전체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 이런 세계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들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세계를 전제하고 있지만 이런 세계를 전제하는 것 자체가 형이상학적 환상에 불과하고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우주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 누구도 그걸 그냥 하나의 이제 전제로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지 뭐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뭔가 이제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져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전부 다 이제 희망사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르기아스 테자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표현할 수 없는. 근데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그런 이제 우주가 있을 것이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론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답할 수 없는. 그럼 이제 빅뱅이 있기 전에 이제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빅뱅이 있으려면 뭔가 이제 필요한데 그것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고 했을 때 우주가 유한한 건데 우주라고 하는 거 하나인데 그 우주가 팽창하려면 어떻게 또 이게 또 팽창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 자, 이런 또 문제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이 형이상학적 환상 속에서 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가 모순적인 그런 이제 진술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 이제 여전히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형이상학적 환상에 빠져 있는 몽상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가브리엘은 세계라고 하는 거, 단일한 우주로서, 단일한 물리적 우주라고 하는 것으로서 세계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이제 세계를 의미의 장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 말하면 맥락, 또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구조, 자, 이런 것으로 이제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야만 어떤 이유는 우리가 세계를 전체로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자, 부분적으로, 다시 말하면 구조화된 것들, 또 패턴화된 형태로서 우리가 이제 세계를 파악하게 되는데, 자, 거기에서만 우리가 이제 세계를 이해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증명 가능한 어떤 이제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진리 정합설로 이제 가게 되는데 어떤 시스템 내에서만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 그 시스템을 벗어나게 되면 또 다른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논리적인 그 오류들을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논리적 오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놓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학적 이론이 됐든지 간에 철학적 이론이 같은 참인 이론들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체계를 우리가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여기서는 이제 의미의 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물리적인 대상에서는 물리적인 의미장, 그다음에 이제 예술에서는 이제 그 예술의 의미장, 또 이제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에서는 이제 윤리적인 의미장,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따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장이냐.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개에 있느냐, 어떤 시스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이제 입자의 차원에서 뭐 쿼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자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화학에서 다뤄지고 있는 어떤 이제 사건들,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생물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들, 전부 다 지금 다 시스템에 따라서 이 개에 따라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 인간은 이제 네 가지 핵산으로 되어 있는데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핵이라고 그 핵 속에 들어있는 산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실체이고 그 물리적인 실체는 중립적인 거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되거나 그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단순한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유물로 가지 않는 이상. 자, 그런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그런 어떤 이제 이것이 산이라고 하는 에이시드라고 하는 거기에서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 자, 이게 이제 생물학에 넘어와서는 이 DNA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체로서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제 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중립적인 입자가 어떤 방식들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거, 또 어떤 이제 기능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도약이 필요한데 그 도약하는 것들은 이제 의미장에 바뀌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나 화학자들이나 이제 생물학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의미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들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겹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분화될 수밖에 없고 그 의미장이 어떤 의미장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논의하는 어떤 대상들이 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가브리엘이 이런 어떤 이제 세계 개념 자체를 이제 날려버리면서, 그러면 이제 이 칸트의 그 의미장하고, 이제 칸트의 이제 세계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세계 개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칸트는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 현상들의 총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는 세계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세계는 이제 물 자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제 영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영역은 그 물 자체에서 나온, 다시 말해 인간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현상의 세계인데, 자, 칸트는 세계는 인간과 관계되어 있는 현상만을 세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을 넘어서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각,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은 세계가 아닌 거죠. 그건 이제 물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건 이제 말할 수 없는 영역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의 총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라든지 뭐 감성 형식으로 주어진 어떤 범주 같은 거, 자, 이런 어떤 우리의 이제 인식적인 능력들과 이제 관련된 것들인데, 자,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물 자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형이상학적 실제로서 이야기하는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데아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세계는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자,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칸트에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의 인식 능력, 자,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선천적이거나 선험적인 어떤 인식 능력,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구성해 놓은 자, 경험의 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세계 개념이 플라톤에서는 인간과 무관한 어떤 이제 실제로서 존재하는 이제 세계였다라면, 자, 이런 세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각 지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칸트는 이제 이런 세계는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도덕의 영역으로 이야기를 해요. 도덕의 영역 또는 이제 예술의 영역으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도덕의 영역이 있고, 그건 이제 물 자체의 세계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 이 현상의 세계가 있는데, 이 현상의 세계와 이 도덕적인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예술의 세계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예술의 역할들이 이 두 가지 세계들을 이제 그 연결시켜주는 수렴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칸트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식론적인 세계다. 인간이 알 수 있는 세계, 인간이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세계에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왜 그런가? 제가 이제 계속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뭔가를 본다고 얘기할 때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빛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보는 것들인데, 그 빛이 주어졌을 때 우리 망막에 이 빛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 망막에 맺어져 있는 빛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원추 세포예요. 근데 우리의 원추 세포는 세 개밖에 없어요. 빨강색, 파랑색, 녹색. 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보는 건 이 세 가지 색 가지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추 세포가 이거를 전기 신호로 바꿔 가지고 뇌에 송출을 하게 되면 뇌 후두엽에 있는 시각 피질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이 세 가지 색, RGB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세계이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포유들은 또 색을 두 가지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적죠. 근데 이 포유류들은 네 가지 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17가지, 뭐 24가지, 아니면 또 자외선, 적외선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세계는 이 3색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일 뿐이고, 시스템의 내용들 뿐이고, 만약에 이제 포유류라든지 아니면 조류라든지 또는 이제 자외선이나 적외선으로 보는 것들이 보면 세계는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세계가 이제 칸트는 이제 그런 세계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는 아예 터치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이제 물 자체로서 아예 이제 그 밀어내는 이런 어떤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고,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 10가지 어떤 범주 형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성해 놓은 그런 어떤 구성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우리의 경험의 합 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은 인식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침묵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칸트는 하나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인식을 떠나 있지만 그런 세계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간주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가브리엘은 칸트를 철저하게 비판해요. 이걸 이제 상관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상관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데, 그 알 수 없는 영역과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것도 증명 불가능해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근데 자꾸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도덕의 영역으로 갖고,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술을 통해서, 판단력이라고 하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칸트는 인간의 인식 조건 때문에 세계라고 하는 것을 경험의 세계로 이제 한정을 지어 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경험 가지고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있을 거다라고 고민하는 것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칸트가 포기하지 못한 게 도덕적인 세계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이 초월적인 세계가 없으면 인간이 왜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본성인데, 동물적인 본성은 이제 약육강식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천국과 지옥이 없어서, 그냥 사후 세계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하는 대로 다 하고 죽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상을 주거나 누가 벌을 줘야 될지,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법 체계에서 어느 정도 걸러내기는 하겠지만, 정말 힘센 놈들, 정말 나쁜 놈들은 절대 사법 체계에 걸리지 않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의 영역, 신의 영역에서만 이제 가능한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사후 세계인 거고, 그거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물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칸트는 굉장히 독실한 이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루터교 신자이기 때문에 과학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고, 인간에게 도덕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수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는데 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강요하고, 그래서 선택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어떤 문제들과 관련해서 실적으로 이제 칸트는 어쩔 수 없이 이 도덕적인 세계들을 끌어온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브리엘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죠. 자, 이제 그 비슷한 형태가 바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세계 개념인데, 이 비트겐슈타인도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자, 세계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이제 독특하게 형성하고 있는데, 세계에는 일어나는 모든 사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물리적인 실체다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죠.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은 물리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계는 사실의 총체다. 그러니까 인간과 관련돼 있어서 또는 이제 인간과 엮여 있으면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이지 사물들이 아니다. 여기나 흙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 모든 사물들도 전부 다 이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나무가 하늘에서 딱 떨어진 것도 아니고 창조주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이제 일정한 뭐 풍화 작용이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자연적인 법칙들 통해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리석이 있다고 할 때 대리석도 가만히 놔두면 대리석이 계속 부식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것도 고정된 형태로서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는 물질이 굉장히 고정되어 있어서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그것도 계속 부식되고 있고 바뀌어 나가고 있고 인간의 몸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자,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사실들의 총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언어적인 구조와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유일하게 언어에 의해서만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를 우리가 설명하는 유일한 도구인 언어에 의해서 표현되는 그것을 이제 그림처럼 그리고 있는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전부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세계는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세계, 아니면 이제 물리적 세계, 자,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트겐슈타인 이제 유명한 이야기죠. 나의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구성하고 있는 세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말로 하지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세계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세계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전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이야기했던 이제 내용들이고, 자, 후기에 가면 이것도 완전히 이제 바꿔버리죠. 실질적으로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을 그리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구조가 아니라, 자, 이건 이제 게임처럼 맥락에 의해서 언어도 계속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 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게임처럼 그 게임의 규칙들은 계속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언어의 규칙들도 계속 바뀌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맥락적인 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주장을 그대로 가브리엘이 가지고 와요. 이게 이제 의미장 이론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칸트에 있어서는 세계라고 하는 게 뭐냐?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겐슈타인에서는 우리가 이 인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가? 언어적인 방식으로 인식하고 언어적인 방식에 의해서 세계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 원리. 자, 이 두 가지 원리가 지금 이제 가브리엘의 의미장 이론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칸트의 이론과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서 지금 그 상정하고 있는 암암리에 상정하고 있는 물 자체로서의 세계, 어떻게 보면 근본 세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의 눈과 시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시야만 있는 거죠. 근데 시야에선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야가 있으려면 반드시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암리에 가정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가브리엘은 눈 자체를 지금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시야만 있는 것이고, 시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눈과 시야가 서로 합체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이제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가브리엘의 이론이 어떤 방식들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들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지 지금 이제 칸트나 비트겐슈타인이 현대 과학
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과학적인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들. 자, 이게 이제 낭만주의와 이제 계몽주의 이제 어떤 투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성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이제 그 허구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끌어오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패러그로 이제 넘어가서 72페이지.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이제 3장에서 펼칠 비존재론부터 나오는 이제 역설적인 듯한 정리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언급하는 모든 대상 각각이 한편으로는 이제 실존하고 다른 한편은 이제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의미장에 들어가느냐에 의해서 실존한다 또는 실존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모든 의미장에서 실존하는 대상을 호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의미장 따위는 없으니까 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또 가브리엘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그러면 의미장을 통합하고 있는 전체 의미장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의미장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의미장들에 반복적으로 출현하거나 아니면 그 의미장들을 전부 다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전체 네트워크,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형태의 이제 의미장들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수많은 의미장들을 의미장이라고 하는 공통 속성으로서 묶고 있는 어떤 전체 의미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장을 포괄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 개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이제 물 자체라든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세계, 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죠. 저도 이제 이런 주장 때문에 지금 이제 의미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가브리엘은 단호하게 모든 의미장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전체 의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 또다시 세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세계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없는 세계를 또 의미장이라고 하는 말만 바꿔가지고 또 전체적인 맥락들에서 세계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의 주장들이 이제 또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모든 의미장, 그러니까 세계로서 의미장, 단일한 세계로서의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무언가 모든 이제 가능한 세계 안에 실존할 때만 필연적으로 실존하는 것이라면, 자, 위에 따름 정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실존은 항상 우연적이다라고 이제 말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의미장들은 총괄되지 않으므로, 자, 모든 의미장 안에서 실존하는 놈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강변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자, 게다가 이 주장은 너무 쉽게 이제 증명된다. 간단히 다시 실존하는 듯 하기만 한 놈들이 속한 의미장, 바꿔 말하면 실망으로 끝난 기대의 대상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로지스톤이라든지 에테르, 마녀, 순수한 정신들이 속한 달러모 구역, 우주의 물리적 우주 중심들이 속한 의미장을 이제 생각해 보자. 만약에 모든 의미장 안에서 나타나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즉 모든 상황에 실존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이 가정에 따라 그것을 실존하지 않는 무언가 있을 터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뭐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이제 의미가 좀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자, 이제 유인물로 가서 좀 읽어보면서 이제 이 주장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49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브리에 따르면 존재는 언제나 특정한 의미장에서만 이제 상대적이고 어떤 것도 모든 의미장에서 이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필연적 존재, 그러니까 모든 의미장에 들어있는 어떤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해지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전통적인 신존재론, 자, 이것도 이제 자기 파괴적인 결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신 개념을 항상 이야기할 때 어떤 이제 포괄적인 세계들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계 원인으로서 신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러 의미장들의 신들이 어떤 방식이든지 관여가 돼 있을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의미장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거나 이제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이제 한 존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들을 갖게 되는데, 자, 이제 그런 주장들에 대한 반론이, 자, 이번 이제 절에서 이 이제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핵심적인 개념인 의미장, 진펠트를 이제 알아보자. 자, 이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제 맥락적, 이론적 또는 이제 서사적, 문화적 틀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의 틀 개념, 또 이제 논리적 공간 개념으로서 이제 이 의미장 개념이 이제 생성이 되고 있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사적인 뭐 의미장, 또 성서적인 의미장, 또 실제 세계에 대한 의미장, 뭐 과학적인 의미장,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존재하고 있고, 또 뭐 환상이나 허구, 오리의 의미장,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일정한 형태의 의미장 하나가 존재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브리엘은 이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은 하나의 의미장에서만 이제 존재하고 다른 이제 의미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뭐 앞에서는 약간 겹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존재성은 어떤 의미장이냐에 따라서만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제 존재는 이제 의미장 상대적이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의미장 전체라고 하는 개념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것도 모든 이제 의미장 속에 존재하는 대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필연적 존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의미장 존재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필연적 존재, 뭐 다시 말하면 이제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어떤 이제 신과 같은 존재들은 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필연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한 세계 내에 존재하는 이제 존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그 의미장에 존재하는 이제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칸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허구적인 상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형상학적인 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에 따르면 이제 모든 의미장이라고 하는 전체는 이제 구성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왜 이런 이제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책을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계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우주가 됐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런 이제 전체로서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의미장의 전체, 모든 의미장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전체로서의 이제 의미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항상 우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의미장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의미장이 지금 여기에 있는가, 아니면 어느 시대에 있었는가, 아니면 이제 어떤 방식들로 이제 존재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제 설명해 보면 지금까지 모든 생물들, 모든 존재자들은 자, 있었어, 없어지죠. 그러니까 기간이 긴 것인가, 길지 않은 것인가라고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138억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이제 그 존재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존재성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어떤 존재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리적 실체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어떤 맥락에 따라서 그런 이제 물론 이제 원자라든지 아니면 입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들이 이제 뭉쳐지고 분자의 수준이 되거나 아니면 생물의 수준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맥락, 그런 의미장에서만 그게 A라고 하는 사물이 되거나 B라고 하는 사물이 되거나 C라고 하는 사물이 되지만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존재들은 다 흐름, 그래서 이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연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 무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자아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뭉쳐졌을 때,
그래서 그것의 어떤 결과물, 표출이 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도라고 하는 게 존재하느냐? 파도라고 존재하는 거죠. 파도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물 입자들이 뭉쳤을 때 파도가 되는 것이고, 근데 촛불도 마찬가지예요. 촛불도 이제 그 양초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소가 타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입자들이나 그 존재들, 그것들이 우연적으로 결합을 하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전부 다 환원시켰을 때 뭔가 하나로 돌아가는 일정한 형태의 존재자, 절대 존재, 절대 입자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브리엘은 일부러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 이제 이 의미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플로지스토이라든지 에테르라든지 마녀, 뭐 천상계 이제 순수 영혼들, 또 우주의 물리적 중심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세계에는 없지만 오류나 허구, 기대, 실패의 그 의미장에서는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 대상들이 실제적으로는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또는 이제 허구이거나 아니면 이제 기대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기대에 실패되는, 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정말로 사실이다, 이게 진짜 존재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모든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것들은, 자, 이런 부류에서 실제로는 지금은 확실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게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실제 사실인가,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대상이 모든 이제 그 의미장에서 존재한다라고 이제 말하려면, 그런 대상은 이런 이제 호구나 착각의 그 의미장에서도 존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모든 그런 의미장에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허구라고 하는 의미장에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바로 이제 자체 모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왜 모든 의미장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가 있을 수 없는가라고 하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 자, 모든 의미장 안에는 실제 사실과 관련, 물리적 사실과 관련된 것도 있고, 진짜 호구,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어떤 물리적인 특성들을 갖지 않고 이제 진짜 호구의 세계라고 하는 것들에서도 그런 의미장이 이제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세계에도 존재하고 완전히 허구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자, 개념 자체가 일정 부분 실제고 일정 부분 가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신 개념 자체의 모순이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장으로서의 전체로서의 세계는 이런 의미에서 논리적인 모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대상 X가 모든 이제 그 의미장에서 존재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X는 실제 세계의 의미장도 있고, 과학적 세계의 의미장, 신화적 세계의 의미장, 허구 세계의 의미장, 오류작가의 의미장까지, 자, 모두 이제 포괄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이제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허구인, 모든 것이 거짓말인 그런 의미장에도 존재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적으로 이제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이제 신존재론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특별히 이 신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제 이 현대신학과 관련해서 이제 비판적인 이론들이 이 가브리엘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제 이론과 좀 맞닿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 특별히 이건 이제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안셀무스가 존재론적 증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모든 가능 세계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그 비존재보다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실질적인 속성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논리적으로 신은 이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런 논리적으로 가능한 세계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능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뭔가 이제 물리적인 세계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 환영이나 순수 상상의 세계도 이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실제적이면서 동시에 상상이나 환영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들은 이제 자가당착인 모순적인 주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존재론적인 신에 대한 어떤 증명들은 하나만 한 말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바로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제 주장들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속성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이제 속성은 절대로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속성도 아니고 모든 의미장을 관통해서 있는 이제 그런 특성도 아니고, 자, 그것은 항상 의미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과학적 의미장인가 아니면 예술적 의미장인가 아니면 이제 다른 의미장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이제 유상들이 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 모든 의미장에서 존재하는 이제 대상들은 또한 이제 존재할 수 없다. 바로 이제 신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필연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가상 세계도 존재하고 실제 세계도 존재하는 이런 어떤 필연성,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의미장 이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이제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특성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하고 있는 신의 절대성, 뭐 필연적 존재의 어떤 이제 그 존재성,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좀 우리가 가변적으로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맥락적이고 상대적이고 이제 우연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 13페이지 마지막 패러다임에 보시면, 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의미장을 총괄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장, 또는 이제 모든 의미장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필연적 존재,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종교가 있거나 아니면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가브리엘이 주장이 이제 종교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현대 과학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이제 허구적 세계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의 영역, 종교의 영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구현해 주는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어떤 이제 주체, 그 안에서 통합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주체, 자, 이런 것들은 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도 신학이라고 하는 의미장에서만 이제 가능할 뿐이지, 만약 이제 그 신학이라고 하는 의미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종교라고 하는 의미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존재성을 갖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신의 영역을 축소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반론들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그 의미장의 총체적인 형태의 어떤 세계들을, 형이상학적 세계들을 또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계속 이제 이 가브리엘에 대한 비판으로서 이제 등장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브리엘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램 이제 보시면, 자, 이 문제에 맞설 면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적 숙고를 통해서, 자, 이론 창조자의 존재론적 선호에 맞는 세계들만 허용하는 제한들을 도입하려면 또 어마어마한 형이상학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종교적인 방식으로 아니면 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뭔가 이제 총체적인 의미장 또는 하나의 의미장, 하나의 포괄적인 의미장들을 이제 만들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형이상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이제 그 허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허구의 존재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억지로 이제 많은 허구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한계들에 노출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다음 주 보면 이제 굉장히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건설 현장의 꼴은 그나마 완공될 가능성이 있는 베를린 공항보다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허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좀 이제 이거에 호의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적인 사실들 또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문학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을 이 신실제론에서는 인정해 주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층위들을 더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더 강화시키면, 자, 이런 세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물리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칸트가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트겐슈타인 이야기하는 말할 수 없는 세계,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물 자체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상정하기 쉬운데, 자, 그것을 하는 것들은 또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나 또다시 그런 형이상학적인 이제 비용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의미장으로서만 우리가 묶어둬야 되고, 자, 거기에서 이제 만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게 되죠. 자, 그것을 계속 이제 모든 세계에 포괄적으로 이제 영역을 땅을 넓히는 방식들로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이 A에 있는 의미장을 자꾸 B 의미장, C 의미장, D 의미장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적용시키다 보면 실적으로 이제 더 많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다음 시간까지 이제 수업하고 12월 첫째 주에는 이제 뭐 한번 모여서 저희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이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총체적으로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주장들에 대해서 좀 더 깔끔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의미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믿고 왔던 이제 하나의 물리적인 세계, 그게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우주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이제 칸트나 뭐 헤겔이나 아니면 이제 뭐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세계,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세계가 있든지, 자, 그런 세계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하나의 큰 틀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거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물리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세계에 단일한 존재가 계속해서 138억 년을 유지해온 그런 존재가 있느냐? 절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물리적인 존재도 끊임없이 변화 과정에 있고, 끊임없이 이제 그 입자들이나 이제 파동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상태가 바뀌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제 물리적인 실체들을 고정된 실체로서 우리가 이제 그 함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론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칸트나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형이상학적 사실들도, 자, 일정 부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의미장으로서의 유효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는 것, 또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관찰 불가능한 어떤 이런 사실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사실들이 이제 일정 부분 있지만 일정 부분 또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세계를 전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요소가 못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세계는 분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의미장으로서 분할해서 그 분할된 형태에서 이것들이 어떤 이제 고유성이나 어떤 이제 기능들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이론들, 모든 사실들은 코헤런스로 이제 가야 된다. 정합적인 체계, 의미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의미장에서 어떤 이제 종합적인 체계에서 그것들이 기능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세계를 이제 이해하는 방식들의 가장 이제 주요한 이제 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무리하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통적인 형이상,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형이상학적 실제론을 계속해서 이끌고 오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거는 존재한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구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배타적인 속성들을 갖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담론들이 그렇게 이제 제한적인 요소들을 마치 제거하고 참된 실제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개미 쳇 밟고 돌듯이 계속 이제 자기 정합적인 체계 내에서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어느 체계도 거기에서 더 진보적인 또는 세계를 이제 통합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현대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장점들과 그냥 전통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단점들을 이제 비교 설명해 주는 것들이 지금 가브리엘의 이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좀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준비하신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